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뭐야? 경호원사가 지금 여인네랑 같이 있나? 그렇고 여기저기 처마 끝에서는 낙숫물 소리가 여인의 침묵을 깨고 어지럽게 들리고 있었다. 안 옮겨줬어? 자. 그때 이제 눈이 녹으면 막 처마 밑에서 막 뚝뚝뚝뚝 막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기저기 처마 끝에서는 낙숫물 소리가 침묵을 깨고 어지럽게 들리고 있었다. 경호와 젊은 여인은 나란히 볕바른 임법당 툇마루에 앉았더라. 여러분 임법당 툇마루에 앉아봤어요? 임법당 툇마루는 조금 길어요. 초봉같이 따스한 겨울빛이 두 사람 어깨를 적시고 있었다. 감옥 같은 골방에서 있을 밤을 함께 보내니 동지애가 생긴 듯. 동지애가 생겼을까요? 생긴다니까.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가서 잠만 자도 보내니 동지애가 생긴 듯. 스님 실례가 되는 것 같으니 실례되면 하지 마. 뭐 스님한테 뭔 말을 짓거리려고. 혹 불구에 봄이 이런 죄인자. 경화선사가 불구였을까요? 고자? 옛날에 사람들이 저보고 우리 엄마까지도 그랬어요. 우리 식구까지도 나보고 고녀냐고 맨날 말이야. 고녀냐 너? 너 혹시 고녀냐? 그래 나 고녀다. 고녀라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죠. 뭐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너 혹시 고녀냐? 그래 고녀다 어쩔. 그러니까 경화선사도 이게 지금 고자냐? 이런 소리죠. 지금 이 여인네가 묻는 게. 오냐? 고자다. 그래서 경화선사가 어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자는 돌을 못 깨쳐. 고자 같은 소리가 앉아있네. 뭐 말인지 아시죠? 같은 방에서 더구나 젊은 여자와 이틀 밤이나 밤낮으로 있었는데도 불구 스님의 얼굴에서는 이상한 눈빛 한 가닥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니들이 경어를 알아? 이 여인네가 무슨 도를 알겠습니까? 깨달음의 경지를 알겠습니까? 대도를 성취한 경어선사의 경지를 알겠습니까? 뭐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따위를 짓거리죠. 그럼 또 우리 경어선사는 또 어떻게 했을까? 아니네. 어떻게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존경도 갑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섭섭함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인연이었는데 어쩐지 우리의 인연이 열매를 맺은 뭔 개소리를 하고 있느냐 라고. 그래서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아 주십시오 라고 여인네가 얘기를 했죠. 왜냐면 이게 정도껏 해야 말이지 건드릴 수도 없고. 이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경호는 여남 산에 소복히 쌓인 설경을 보며 멋쩍게 씨 하고 웃었습니다. 사실 경호의 마음에는 보임 이외에는 마음속에 그 어떤 장애도 아무런 생각도 이건 진짜예요. 나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고자냐 고자라고 말해도 아무 생각도 안 일어나요. 진짜로 아무 생각도 안 일어나요. 이 경험사 말씀이 이건 정말 맞는 말이죠. 응? 보임에는 아무 생각도 없어. 삼매들을 생각에는 어떤 생각도 들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생각이 들었다면은 삼매에 못 들어요. 여러분 누구 말따나 누구더라 정준영 교수인가가 그러더라고. 당신 아버지랑 같이 그분들 또 미얀마 어디 가가지고 출가했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부자가 출가를 했는데 그 아버지한테 여인의 사진을 갖다 주면서 동하느냐? 동하면 아직 틀린 거예요. 동하면 절대로 삼매 못 들어요. 여러분이. 뭔 말인 줄 알아? 아시겠죠? 예. 동하면 안 된다니까. 동하지 말라고. 예. 그런 거 하나가 없어갖고서 어떻게 그게 되느냐고요. 예. 절대로 동하지 않아요. 경화선사가 여인네랑 같이 그 밤을 새울 수 있었던 이유는 동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문둥이하고를 같이 있었던 거는 문둥이는 그 자비심, 넘치는 자비심과 부처의 마음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그의 여인으로 보지 않는 거죠. 불쌍한 중생. 그래서 그 피고름을 빨아내고 입으로 더군다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씩 웃고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우리 경호선사는 이 여인네 이상한 여인네가 아니에요. 이 사람 정상이죠. 하다가 뭐라고 오직 뭐 여인에게는 미안하지만 그의 존재는 아예 그런 마음에는 오직 뭐만 있었어요. 경호선사 마음에는 무념으로 가는 삼매뿐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무념으로 가는 삼매뿐. 여러분 무념에 한번 들어봐봐. 그게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동하나요? 안 동한다고. 안 동해. 그러니까 그 뭐지? 응? 황진이가 누구를 꼬시려고 그랬죠.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감을 자랑 말하죠. 그러니까 도야청청하리라고 하잖아요. 안 꼬셔도 안 넘어가요. 무념으로 가는 삼매만 있을 뿐이라 그래요. 전혀 동하질 않아요. 그냥 뭐 그 뭐라 그러나 왜 그냥 사그러진 장작더미처럼 그게 심심하다니까. 아주 건조해요. 몸이 건조. 그런 상태에서 무슨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경허선사의 그 정신적 경지를 볼 수 있는 이런 일화가 한 대목 있어요. 이 일화 역시 경허선사와 여자의 얽힌 일화로 대중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한 소재가 되고 있지만 해인사에서는 문등이 나녀와 동침한 이야기와는 또 다른 일면이죠. 이거는 왜? 경허선사는 천장함에서는 멀쩡한 여인을 옆에 두고 이틀밤 3일밤을 잤고 잔 게 아니고 무념으로 가는 삼매로 있었고 천장함에서는 아니 해인사에서는 문둥이라니까. 또 천장함도 문둥이가 2번 다녀가요. 한 번만 다녀가는 것도 아니에요. 2번이나 이미 다녀가가지고 그냥 그때는 밥만 주는 거지. 밥 주고 잠은 안 자고 그랬는데 해인사는 또 다른 이야기죠. 이게 차원을 달리하죠. 해인사는. 그러니까 경허선사의 자비심의 극치다 라고 한다면 이 나녀와의 동숙이요. 이런 건 껌도 아니지 뭐 이런 거는 그냥 그 심심풀이 이야기, 에피소드? 뭐라냐 이런 걸 보고 에피소드. 그래서 일화 역시 경허선사와 여자 얽힌 일화로 대중의 흥미를 끌었고 그것은 이 천장함이라는 해인사의 경화와는 달리 수행자의 철저한 면모를 보여주는 극치야. 이거 지금 아주 보임기간이었고 해인사에서 깨친 자의 경지죠. 에서 보여준 대자대비의 극치로 몸으로 구현한 보살의 실현이었다는 점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껌딱지. 한편 그러나 지금 천장함에서는 경화가 도달한 부처의 경지를 보임하기 위한 수행자의 극지를 몸으로 구현한 대도의 실현으로 이 둘은 서로 그 차원을 달리하고 있더라. 해인사의 일과 천장함의 여인과의 동침은 다르죠. 경화가 천장함에서 행한이라는 해인사의 나녀와 동침처럼 상대가 여성이긴 하지만 마찬가지지만 천장함의 여자는 세속적인 욕망의 여자요. 욕정의 여자요. 해인사의 여자는 보살도의 연민의 여자로서 경화는 이 둘의 경애를 거침없이 다 온몸으로 다 치열하게 다 이겨내고 있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어떤 행동을 하건 어떤 모습을 보이건 이건 깨달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경허선사는 거기에 걸맞게 알아서 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경허는 이미 대도를 성취한 자로서 천장함에서 동침한 여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경우와 해인사에서 나녀와 동침을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경우는 그 본질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거죠. 다르지만 같은 거라 그 본질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이 천장함에서 잔 여인에게 보여준 게 대자대비야. 그래요? 안 그래요? 또 해인사에서 나녀에게 보여준 행동도 대자대비죠. 그 본질이 절대로 다르지 않아요.
즉 경화가 해인사에서 나녀에게 행한 나녀와의 동침은 경화가 천정암 사건을 거치고 난 이후에 보살행의 극치를 이루는 보살도이더라. 물론 천정암에서도 나녀에게 밥을 먹여준 게 2번이나 있었지만 거기서는 동침은 안 했고, 천정암 이야기는 동학사에서 대도를 성취하고 난 후 천정암으로 거처를 옮겨 오후 보임을 위한 보임 장양의 때 걸려드는 거죠. 천정암에서 뭐가 남죠? 인허진.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인허진은 왜 나오냐. 경호선사가 그 여자를 보고 같이 있었던 거기에는 띠끌만한 인허진의 경계가 남아 있었겠죠. 상대를 하고 나니까. 근데 그 해인사에서 나녀와의 동침은 인허진마저도 없어요. 에이, 큰일 날 뻔. 인허진마저도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경계를 넘나들면서 행했더라, 이런 얘기요. 자, 금강산매를 구현. 이게 금강산매가 그거죠. 우리가 금강이 뭐예요? 금강이 다이아몬드라 절대로 깨지지 않는 최고의 보석이죠. 그런데 그 금강 같은 굳은 산매가 금강산매야. 그래서 금강산매경, 또 금강경, 금강산매경 론소, 뭐 금강 오냐 산매를 구현하고자 하는 구도자의 무서운 집념이 일궈낸 장부의 쾌거더라. 오 마이 갓. 경호는 이 일화요의 여자의 경계를 넘나들면 이제 다 경험도 다 해봤어. 그냥 멀쩡한 여자 아니면 나녀. 무장 해제를 하니 물동이를 진 안악.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보임을 끝내고 내려가 가지고 만공에게 보여준 그게 이 여인과 해인 수덕사에서, 아니 그 천정암에서 이제 다 경계를 넘어섰죠. 인허진의 경계를 넘어섰어요. 띠끌이 남아 있지 않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띠끌이 안 남아 있으니까 인허진의 경계가 무너져 버렸으니까 쪽 뽀뽀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동이를 진 안악가다 뽀뽀를 하고, 밭에서 김 매는 여인과도 쪽 뽀뽀를 하고, 보리밭에 가서 젖동량을 해달라고 쪽쪽쪽쪽 여인네를 젖을 빤다고 그러고, 주막집 주모의 엉덩이를 털썩털썩 쳐도 자신은 실컷 죽도록 월매를 맞았어요. 그게 뭐예요? 삭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삭싸움. 돈 내고 하는 싸움. 경수사가 모든 경계를 넘나들면서 그 중생들이 하는 모습들을,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이런 거를 몸으로 체득해가면서 이런 걸 자청을 했죠. 자청. 대단한 거죠. 그것은 이미 육신의 경계를 넘어선 선의 경지에서, 중도불의의 분별심을 여인 경계에서는 무상도리를 벗어 의 경계에서, 선의 경지에서나 무상도리의 경지에서나 가능한 그런 구도의 자세였다, 이런 얘기죠. 어떤 것도 굴하지 않고 내가 이제 이미 모든 경계를 뛰어넘었으니까 그냥 스스로가 몸으로 구현해 가는 거예요. 그 중도불의의 경계를. 자, 또 그 다음은 또 뭐냐. 자, 제88장 만공과 연암산 제비바위. 아까 말했죠, 제가. 그 연암산 제비바위 올라가다가 그 사리부도를 발견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일일이 다 탁본을 떠요. 돋보기를 들여대면서 탁본을 떠서 다시 번역을 하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1883년 그 청신녀 사리부도라고 써 있고, 자술이라고도 써 있어요. 경험사가 직접. 자서. 전장암을 품고 있는 천혜의 망당 연암산과 삼준산. 그 연암산 옆에 삼준산이 같이 있어요. 삼준산은 조금 험해요. 삼준산. 거기는 뭐 등산 코스로 많이들 다니더구만요. 삼준산 줄기는 서산시 고북면 장요리를 중심으로 부채썰처럼 퍼져 있더라. 북쪽 끝에 연암산, 남쪽 끝에. 북쪽 끝에는 연암산, 남쪽 끝에는 삼준산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어요. 이 두 산은 산세가 그다지 험하지는 않아. 제 500m를 넘지 않아. 아까 그죠? 경호선사, 천장암을 품고 있는 연암산은 440m 했죠? 모두 숲이 짙어요. 그리고 오라만 바위도 있어요. 만만치 않아요. 그 바위지대는 모두가 서쪽을 향해 높은 벼랑을 이루고 있어 장쾌하다. 왜냐하면 서쪽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서해안이 다 보이는 거예요. 서해 바다가 다 보여요. 연암산의 연암은 제비바위를 뜻하더라. 이 연암이, 이 연자가 제비연자니까. 제비연, 바위연. 제비바위를 뜻하더라. 그 제비바위 일대는 창관이야.
서쪽으로 깎아지른 벼랑이 층을 이루며 위로 길게 들어져 있더라. 벼랑이는 반석으로 되어 있어 쉬기가 좋아. 벼랑 위가 있는데 그 대신 거기가 반석이 있어요. 큰 반석이 있어서 경호선사가 그 바위를 제비바위라고 해가지고 너럭바위예요. 제비바위. 거기서 항상 경호선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선에 들어가지고 스님 바쁘고 그러는데요 라고 할 때까지 안 일어나셔요. 또 바짝바짝 마른다. 특히 제비바위가 있고 천장하면 그 제비바위 밑에 제비알이 들어있는 제비집자리. 그러니까 천장함이 딱 걸려 있어요. 그 바위에. 그래서 연소혈이라고 하죠. 제비집자리라고 해서 연소혈의 명당이더라. 제비가 알 낳는 곳. 거기가 천장함이야.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그 밑으로는 뚝 또 절벽이에요. 천장함이 그래요. 그래서 연소혈의 명당자리다. 그러니까 천장함 밑으로는 뚝 떨어져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래에서 내려보거나 놀러 왔을 때는 절대로 못 본다고 했잖아요. 완상하려면 못 본다. 그리고 또 통인 달사도 못 본다. 통인 달사만 못 보냐? 부처와 조사도 못 본다라고 천장함을 경선사가 극찬해서 자한 것에게 보내는 시에서 그죠? 저 서간에서. 그래서 명당이 큰 명당이기 때문에 그만큼 천장함은 하늘이 보호하는 비처인 것으로 하여 천장함은 하늘이 오직 누구에게만 허락한 줄 경화에게만 허락하고 감촉을 했던 것이다. 특히 천장함은 경화와 만공의 인연이 깊은 것이라. 해남선 천장함은 백제 무왕 34년 634년 백대의 다마 스니가 다마 선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이더라. 거저가던 근대 불교의 불씨를 되살린 고승 경화가 이곳에서 수도하였으며 만공 해월 수월이 큰 깨달음을 얻은 청정수행 정법도량 정법도량 원 정법도량 중에서 가장 작은 곳 우리의 천장함. 이들의 자취가 오롯이 간직되어 있더라. 수덕사는 고마운 줄 알고 경호선사를 선양해야지. 이게 웬 말이냐. 살다가 어이가 없어요. 응? 이건 또 안 돌렸어? 해남산 그 제비바위 일대가 장관이고 풍수지리설에 하면 제비가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라서 연소일이라고 했고 거기가 명당이라고 했죠. 하나도 안 들리고 혼자 읽었네. 그죠? 자, 또 안 했어? 뭐냐? 또 그럼 한 번 더 읽어주자. 큰 명당이기 때문에 그만큼 천장함은 하늘이 보호하는 비처인 것으로 하여 천장함은 하늘이 오직 경화에게만 허락하고 감촉을 한 것이었으니 특히 천장함은 경화와 만공의 인연이 깊은 경화와 만공만 인연이 있겠습니까? 해월 수월 다 있죠. 연암산 천장은 백제무왕 34년에 633년에 백제의 다마선사가 졌다랬죠. 뭐 이거는 기록적으로는 안 남아있는 것 같고요. 어저가던 근대 불교의 불씨를 되살린 고승 경화가 이곳에서 수행하였으며 수도하였으며 만공 해월 수월이 큰 깨달음을 얻은 청정수행 정법도량이에요. 정법도량. 그들의 자취가 오롯이 간직되는 정말로 보물. 정말로 보물이에요. 우주 삼라만상의 제일 큰 보물이 천장함이지 뭘. 제가 말했지만 천장함 가면은 천장함은 저기가 없어요. 스님이 없어요. 안 보여요. 어떻게 천장함에다가 그냥 주지 한 명만 달랑 갖다 놨나? 아무도 안 지켜요, 천장함. 어느 날 경호는 만공을 데리고 제비바위에 올랐다. 제비바위로 가는 길은 내포숲길이야. 그 길로 올라가면, 내포는 내포평야가 이제 내포평야, 그죠? 내포평야라는 뜻이, 내포가 승리뜰이라고 합니다. 비구니뜰. 그래서 거기에 견성함이 생긴 거예요. 내포평야가 끝없이 펼쳐진 황금 벌판이다. 경호는 이곳 제비바위를 유난히 좋아하여 종종 만공을 데리고 이곳에 오르곤 했다. 그날도 마침 만공이 채공을 마치고 궁양간 앞에서 마주치는 바람에 만공은 스승 경호를 따라 나서서 제비바위까지 끌려서 올라간 거죠. 어린 만공이라. 그런데 제비바위에 도착하여 만공은 신이 나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이리 뜨고 저리 뜨고 날뛰고 서해 바다를 담고 있는 한눈에 담고 있는 사이에 경호는 벌써 뭐에 들었어요? 또 산매에 들었죠. 뭐 무심 산매. 에?
무심으로 가는 산매뿐이야. 그래가지고 노럭바위에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순식간에 산매에 들어가 버렸어. 스승님이. 만공은 심심해? 도로 내려가야지 뭘. 만공은 어린 마음에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경호 스님이 등 뒤다 대고 와서 이렇게 속삭였어요. 스님 저 그만 갈래요. 또 여기서 못했어요. 그렇겠죠. 경호 선사야 그냥 순식간에 산매에 들지만 만공은 어쩌라고. 경호 선생 우리 만공을 두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만공이 스님 등에다 대고 스님 저 갈래요. 라고 서성경하느님이 선정산매에 들어서 그러든지 말든지 그 말을 들었는지 말았는지 미동조차 없다. 만공은 그냥 바람결에 이 말을 부탁하고 서성경어를 노럭바위에다가 담겨두고는 천장암으로 그냥 휑하니 내려오고 말았어요. 내려올 때는 쉬워요. 올라갈 때가 어렵고 내려올 때는 쉽더라고 보니까. 딸까닥 내려오면 그다지 큰 높은 산이 아니고 또 그 올라가는 길은 그게 없더라고. 절벽은 없어요. 그런데도 올라갈 때는 좀 어렵고 내려올 때는 쉬웠어요. 어느덧 해가지고 땅거미가 내려앉은 천장암을 저녁 공약을 알리는 목탁이 똑똑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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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저녁 누구냐 저녁 공양을 알리는 목탁을 쳤죠. 세 번의 밥종이 쳐지고 인법당 박산머리에 둘러앉은 대중들은 그 밥 먹을 데가 없으니까 참 인법당에서 밥 먹고 자고 그러는 거죠. 경호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이고 우리 스님 어디에 계시나.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스님이 눈에 안 띄는데 벌써 한참이나 지났는데 아침부터 가셨는데 저녁까지. 예, 올면이는 이게 누구예요? 만공이죠. 너 혹시 스님께서 어디 계신 줄 아느냐? 아이고 맙소사 우리 스님 내가 놓고 왔는데 이랬죠. 예? 그제서야 만공은 아까 낮에 경호 스님을 제비바위에다가 혼자 놔두고 온 것을 기억이 떠올랐다. 아이고 우리 스님 경호 스님 저기 제비바위에 계시는데요. 뭐라고 하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자초지정을 말해보거라. 만공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중들은 횃불을 들고 하나씩 연암산을 냅대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태호 스님이 제일 앞장서 달렸다. 경호야 어디 있느냐. 경호야 제비바위에 당동한 경호 일행은 경호가 아직도 가부좌를 풀지 않은 채 제비바위에 앉아서 철썩 달라붙어 있어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산매에 들어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경호를 보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이렇게 해야 돼요. 수행은 이렇게 해야 돼요. 기본에 15시간은 해야지. 바라볼 뿐 어느 누구도 감히 경호를 깨울 용기조차 나잖아. 경호는 만공이 내려간 이후로도 하루에 갇히는지 날이 가는지도 모르고 선정산매에서 무의도를 즐기다가 일행의 웅성거림을 듣고 부시시 실눈을 떠봤어. 에이 뭐야 이게. 수행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제서야 대중은 안도의 한심을 쉬면서 태호가 경호를 알아꺼나왔다. 왜 알아꺼나왔을까요? 왜 알아꺼나왔죠? 죽은 줄 알고. 아니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얼마나 가슴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고 계셨으니 죽은 줄 알았다. 그냥 눈을 배시시 떠주니까 너무 이뻐. 그냥 태호가 경호를 알아끌어안았다. 뭔 말인지 아시죠? 놀란 경호가 횃불을 든 일행을 둘러보며 당황하여 말하기를 아니 형님 여기 왜 여기 계시오? 형님 아니 왜 그러시는지요? 뭐래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니 가자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빨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빨리 내려가자꾸나 하니까 경호 스님은 나는 참 뭔 일이야 이래 하면서 스님 여러 사람을 이렇게 애먹이면 안 돼요. 근데 그 천장암 제비바위를 가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명당에다가 그냥 아픈 혼이 튀었지 노럭바위지 별로 바랄 게 없어. 온 천지가 속세를 떠난
세속을 떠난 곳이더라고 거기가. 에휴. 일행은 어느 누구 하나 감히 말 한마디를 못해요. 경호선사의 등신불의 모습을 봤잖아요. 등신불의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말을 거기다 건네겠습니까? 다들 숙연해져가지고 어느 누구 하나 감히 말 한마디 못 건네고 가슴이 먹먹하여 숙연하여 천장음으로 내려와 늦은 저녁을 먹는 둥 빠는 둥이죠. 왜? 반성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먹는 둥 빠는 둥 함께하였다. 마당 앞 잣나무에 걸린 달림만이 빙그레 웃으며 천장함을 환하게 비춰주었더라. 달림만이 알아? 오냐 달림만이 안다. 이중환은 그에 져서 이중환의 택리지 알죠? 조선시대 그죠? 이중환의 그에 져서 택리지에서 내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하면 내포 충청도에서 내포가 가장 좋다. 오냐 가장 좋아. 뭔 말인지 아세요? 그 내포평야가 서산 그 서해바다에 가까이 있는데 평야예요. 가장 평화로운 곳. 충청도에서는 내포가 가장 좋다. 공주에서 서북쪽으로 200리쯤에 가야산이 있더라. 가야산 해인사가 아니고 가야산 부석사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기에는 가야산 해인사라고, 물론 가야산 해인사도 어마어마하지요. 우리나라의 삼보 종찰인데 뭐는 못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가야산, 서산 가야산도 부석사고 이게 다 경호선사를 위한 가야산이죠. 근데 또한 경호선사가 가야산하고 관계가 깊은 게 해인사에서 경호사가 그 많은 5년간에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게 또 해인사예요. 그래서 오냐 좋다 이결에 살리자. 200리쯤에 가야산이 있다. 가야산의 앞뒤에 있는 10고을을 함께 가야산의 앞뒤에 있는 10고을을 전체에 뭐라고 그래요? 내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내포평야가 작질 않아요. 커지요 내포평야가. 가야산을 둘러싸고 있는 그 전체를 다 내포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충청도에서는 내포가 최고더라. 내포평야. 그래서 거기를 승리뜰이라고도 해서 승은 뭐야? 스님들 승에다가 니는 비구니뜰이라 이런 얘기야. 비구니뜰 그러더니 결국은 옛날에 거기를 승리뜰 했는데 결국은 비구니의 그 견성함이 생기게 되죠. 지세가 또 한 모퉁이에 벌어져 있고 시세가 한 모퉁이에 멀리 떨어져 있고 또한 큰 길목이 아니므로 임진년과 임진왜란 병자호란 오 마이 갓 임진년과 병자호란 임진년이 1592년 병자호란이 1862년 그러니까 얘네 둘의 그 전란 중에서도 이 승리들은 그 침범을 받지 않아요. 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큰 길목이 아니야. 그래서 임진과 병자 두 차례 날래에도 여기에는 미치지 않았으니 이게 지금 이중에는 택리지? 누구 택리지 얘가? 야씨 이중환의 택리지. 이중환의 택리지라는 글에 써있죠. 그래서 이 땅이 기름지고 평평해요. 평야. 또한 생선과 소금이 매우 흔해. 서산. 부자가 많아. 여러 대를 이어 사는 사대부집이 많아. 여기가 평화로운 고장이죠. 내포 평화가 펼쳐져 있는 장관으로 예로부터 승리뜰 나오네요. 승리뜰이라고 하여 비구니들이 모여 사는 길지더라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비구니 도량이 생기면 길지더라는데 아니 왜 경봉스님은 왜 동학사에 가서 비구니 도량을 만들어 놔요? 거기는 반드시 거기는 초원각이 있고 숙모전이 있고 나라의 일과 관계되는 곳이어야 돼. 근데 그다 비구니 도량하면 그때부터 동학사의 기능 다 꺾여버려요. 우리나라 이 불교가 비구니들을 100살 먹은 비구니가 3살 먹은 비구한테 절하라잖아요. 어디서 그런 거를 하고 있어 지금. 속상하죠. 경허선사도 많이 속상해 하실 거예요. 그 경허선사가 18년 주름 잡았던 그 동학사를 왜 비구니 도량을 만들어 놔가지고 다 묶여. 그러려면 차라리
수덕사처럼 수덕사 원찰 밑으로 비구니도량을 저렇게 넣어놓으면은 여기에는 그냥 승리뜰이라 가지고 옛날부터 비구니들 모여 사는 길지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이야. 그거를 또 우리 만공 스님은 잘도 알아가지고 훗날 만공은 수덕사 위쪽에 견성함이라는 비구니 암자를 세우니 그것이 바로 내포들의 지중한 인연을 간직한 조선 제1의 비구니 도량 견성함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야. 견성함이 최고예요. 견성함. 동학사에 있는 동학사. 아이고 속상해. 경어가 앉아있는 이곳이 바로 제비바위더라. 멀리서 보면 제비가 날아가는 모습의 바위라고 해서 제비바위라고 하는데 평소 지리설에 의하면 연암산은 제비가 알을 품고 있는 형기 그래서 연암산 제비바위 연소열절이라고 했더라. 이런 얘기죠. 하나만 하면 돼. 그래서 연소열에서 제비바위가 있고 천장암은 제비알을 품고 있는 제비집 곧 연소열절이더라. 제비가 알을 품고 있으니 바위산 깊이 아늑하게 숙려 있는 작은 절 천장 없는 바위 하늘을 감춘 비처로서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직 대성인의 출현을 기다리며 경호에게만 이 암자를 허락했던 것이었더라. 뭐냐? 자, 일단 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